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건 더 많은 소비가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아는 마음입니다. 비워낼수록 선명해지는 것들, 덜 가질수록 오히려 자라나는 만족. 행복을 느끼기 어려워질 때 저소비로 살아보면 행복을 느끼는 감각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한때 욜로와 플렉스가 하나의 삶의 방식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보여줄 만큼 써라 라는 메시지가 당연한 것처럼 소비를 부추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물가와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소비해도 괜찮을까? 그 질문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안티플렉스입니다. 명품 로고보다 나만의 취향을, 소유보다 경험을, 비싸 보이는 것보다 오래 쓸 수 있는 가치를 선택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하지만 절약의 필요성을 안다고 해서 실천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스트레스와 보상 심리, 그리고 소비로 채워지는 도파민에 우리의 지갑은 늘 흔들립니다. 그런데 억지로 참고 견디는 절약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이게 하는 방식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책 가제 노타미의 저소비 생활은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한 책입니다. 저자는 월세까지 포함해 한 달에 70만 원으로 살아가며 덜 써도 충분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 직접 실험해본 사람입니다. 대량 구매 대신 소량 구매, 신용카드 대신 일시불, 광고 차단과 충동 억제 같은 작은 선택들이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 오히려 잃어버렸던 기쁨과 취향을 되찾게 해주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절약 기술서가 아니라 나는 무엇에 돈을 쓰며 살 것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건네는 안내서에 가깝습니다. 저자는 먼저 자신의 삶을 좋아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내 모습이 적당히 마음에 들면 굳이 쓸데없는 소비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배가 부르면 더 먹고 싶지 않은 것처럼 마음이 충만해지면 과소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건데요. 이것은 절약 철학이 아니라 행복을 다시 감지하는 감각을 되살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비용은 줄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졌다는 저자의 고백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울림을 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덜 가지는 것이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가제 노타미의 저소비 생활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머릿말. 생활비를 다시 점검하고 싶어. 돈을 모아서 일상과 마음에 여유를 갖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이 힘들다고 갑자기 관둘 수도 없고 생활에 답답한 부분이 있어도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확 떠오르지 않는다. 매일 일어나는 일상 속의 일은 뭐부터 손을 대야 좋을지 모르겠다. 몇 년 전 나도 완전히 같은 마음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정진하는 중이다. 나는 현재 한 달에 월세 포함 약 70만 원, 7만 엔으로 소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제탐의 라디오를 통해 나와 내 생활 재정비하기라는 주제로 구독자들과 만나는 중이다. 원래 회사를 다녔지만 나에게 맞지 않은 환경에 있는 사이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내게 맞는 일과 생활 방식을 모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적은 물건과 돈으로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게 됐다. 팬데믹, 인플레이션, 물가 변동 등 우리 생활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현기증이 날 만큼 따라가기 어렵다.
유튜브 구독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니 최근 몇 년 사이 돈 관리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전례 없이 늘어난 듯하다. 분명 이 책을 집어든 여러분도 그런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다. 내가 첫머리에 전하고 싶은 바는 적은 물건과 돈으로 살아가는 일이 곧 인내가 아니라는 점이다. 소박하게 산다고 하면 항상 즐겨 먹던 빵을 사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참고 견디는 방법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그런 급제돈과 같은 인내는 일시적으로 돈을 모으거나 생활 규모를 줄일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심적으로 답답하고 요요가 올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생활비를 줄이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깨달은 답은 이렇다. 적은 물건과 돈으로 살아가는 일은 제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일이라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참기보다 불필요한 물건을 짊어진 생활이나 소비 흐름을 제자리로 되돌린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레 생활이 간소화되고 돈이 이전보다 필요 없어진다. 즉, 저소비 생활이라는 생활 방식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로 되돌아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절약은 하고 싶은 일을 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스스로 실험을 거듭한 끝에 나는 적은 물건과 돈으로 살아가는 삶, 즉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되돌아간 생활에 도달해 현재 매우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 저소비 생활의 사고방식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항상 스타벅스에서 독서를 즐겼지만 이번엔 참자 라며 스스로를 통제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무조건 참기보다 나는 스타벅스에 무엇을 좋아하는가, 돈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스타벅스가 좋다. 매장의 음악을 들으면서 독서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집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외출해서 커피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은 텀블러에 담은 인스턴트 커피와 집에 있는 간식을 들고 나가 가까운 공원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만 해도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나는 땡땡이 좋다 라는 생각도 세부적으로 분해하면 의외로 행복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정말 좋아하는 요소에 가닿을 것이다. 이는 저도 모르는 사이 물들어 있던 고정관념에서 자신을 해방하는 작업이다.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면 생활과 마음이 점점 가벼워진다. 그러면 집에서 음악을 들으며 여유를 즐기거나 공원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내면서 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마음에 드는 나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하나씩 또 하나씩 새로운 즐거움이 늘어간다. 게다가 돈의 힘을 크게 빌리지 않게 된다. 이 책에서는 돈의 사용과 관리 방법,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까지 내가 스스로 만족스러운 상태를 추구하며 온갖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얻어낸 저소비 생활 방식을 소개하려 한다. 책 내용을 무조건 따라하겠다고 강박적으로 읽기보다 친구의 친구 이야기라는 느낌으로 편하게 읽어나갔으면 좋겠다. 안 맞으면 관두면 그만이야 라는 가벼운 마음을 갖고 궁금한 내용은 꼭 실천해 보길 바란다. 이 책에서 나오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시도하는데 돈이 들지 않는다. 오히려 실행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돈이 새어나갈지도 모른다. 돈이라는 측면이 아닌 부분에서도 뜻밖의 깨달음이 있을 수 있다. 월초에는 빈약하게, 월말에는 사치스럽게. 불필요한 일을 줄이기만 해도 쉽게 돈이 모인다고 크게 느낀 것은 돈 쓰는 타이밍에 관한 구조를 만든 뒤였다. 나는 그것을 월초에는 빈약하게, 월말에는 사치스럽게 라고 부른다. 돈 쓰는 타이밍을 대강 정해놓으면 낭비가 상당히 줄어들고 즐거움은 배가 된다. 이 구조를 도입하기 시작했을 당시에 매우 놀랐다. 돈을 모을 때 필요한 것은 인내와 절제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월초는 빈약하게, 월말에는 사치스럽게는 월초의 지출은 필요한 식료품을 구매하는 최소한의 정도로 멈추고 월말에는 예산을 사용하고 싶은 곳에 쓰는 규칙이다. 그 외에 어려운 규정은 아무것도 없다.
이 방법은 내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예전에 한 인터넷 기사에서 알게 되었다. 간단한 방법이라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고 막상 해보니 내 의지와 인내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편안하게 지출 흐름을 정리할 수 있었다. 나의 매달 지출 흐름은 이런 식이다. 첫째 주, 정리, 청소, 일에 집중한다. 기본적으로 집에 있는 것으로 생활한다. 둘째 주, 집에 있는 것으로 생활하면서 월말의 즐거움을 계획하기 시작한다. 셋째 주, 하고 싶은 일에 돈을 쓰기 시작한다. 넷째 주, 마음껏 즐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 첫째 주는 정리, 청소, 일에 집중하고 구비해둔 물품을 사용하면서 생활한다. 집도 깨끗해지고 해야 할 일도 처리할 수 있어서 장점밖에 없다. 식비가 급감하고 수납 공간도 깔끔해지기 때문에 습관이 자리 잡을수록 뿌듯함이 있다. 또한 자신이 얼마나 충동적 혹은 습관적으로 불필요한 쇼핑을 하려고 하는지 실감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다. 저도 모르는 사이 차를 마시러 가거나 집에 먹을 음식이 있는데 장을 보러 가는 시기다. 그것을 자각하지 않고 날마다 돈을 쓰면 저축할 돈이 모이지 않는다. 첫째 주에 가능한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정해놓으면 쓰고 싶어질 때 정신이 확 들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해버리는 소비를 억제할 수 있다. 둘째 주. 둘째 주는 착실히 즐거운 계획을 세우거나 사전 준비를 하는 주간이다. 이 기간을 두면 돈을 쓰는데 신중해질 뿐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자세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욕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정말 필요한지 갖고 싶은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없는지, 새 제품이 아니어도 괜찮은지, 집에 있는 물건으로 대신할 순 없는지 저렴한 구매 방식이나 대용품 아이디어를 계속 떠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새 옷이 갖고 싶다고 해보자. 이때는 구매를 전제로 각 매장에서 아이템을 비교, 조사하는 행동은 가능한 한 삼간다. 새 옷을 사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는 옷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일단 확인하는 것이다. 여름 흰 셔츠 코디 등으로 인터넷에 검색해서 가지고 있는 옷을 새롭게 코디할 예시를 찾아보면 괜찮은 스타일링 방법을 발견하여 옷을 사고 싶다는 마음이 줄어들기도 한다. 셋째 주. 셋째 주에는 둘째 주에서 자세히 조사했던 하고 싶은 일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다. 이때는 기다렸다는 듯이 돈을 펑펑 쓰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높은 데부터 돈을 쓴다.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지금 당장 사용하고 싶은 물건, 부족하면 생활이 불편해지는 물건 등이다. 우선순위가 낮은 것은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물건, 이미 집에 있는 물건 등이다. 만약 우선순위는 낮지만 흥미를 끄는 대상이 새 옷이라면 매장으로 입어보러 가거나 소재를 확인하는 식으로 일단 돈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부터 해본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입어보니 나랑 전혀 어울리지 않아. 실제로 보니 상상했던 것과 다르네. 나는 기본적으로 의류, 신발, 손에 들고 사용하는 물건은 실제 매장에서 보거나 피팅해 본 뒤에 구매하려고 한다. 계획을 세우고 사러 갔는데 아주 가끔 매지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러는 편이 몇 군데 가게를 돌며 구하러 다니는 것보다 후일에 더 좋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어느 때는 운 좋게 내 돈을 쓰지 않고도 다른 경로로 비슷한 물건을 얻기도 한다. 원하는 것이 없을 때는 깨끗이 포기하는 편이 낫다. 갖고 싶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해도 실제로 체험해보거나 다시 생각해보면 사지 않아도 되는 물건이 상당히 많다. 방금 소개한 방법을 몇 가지 시도하면 사고 싶은 욕구를 꽤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주. 넷째 주는 드디어 사치하는 기간이다. 사치라고 해도 잠시 숨을 고르고 자제하던 구매를 일시적으로 느슨하게 풀어주는 정도다. 평소 자제하던 좋아하는 일을 해보는 느낌이다. 당연히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살게요 와 같이 싹쓸이 대량 구매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써보고 싶었던 샴푸와 트리트먼트 샘플을 구매해 사용해보기, 가고 싶었던 카페에서 차 마시기,
스타벅스에서 취향대로 마음껏 제조한 음료를 주문하기 등이다. 참고로 나는 작은 사치를 즐기고 싶을 때 필요한 물품을 한꺼번에 구매하거나 미술 전시를 보러 간다. 늘상 하는 일이라면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으나 사치 기간에 하는 스페셜 이벤트로 승격시키면 훨씬 즐겁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금액이 아니라 빈도와 타이밍을 바꾸기만 해도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간다. 내가 일상적인 소비 수준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평소 몸의 영양과 마음의 영양을 나누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는 지출을 관리할 때 식비와 카페 비용을 나눈다. 카페 비용을 식비에 포함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내 욕구대로 생활하면 외식의 고마움이 급감하거나 식사하는 일 자체가 귀찮아져서 거의 매끼 커피와 빵만으로 해결하기도 했다. 즐거운 외식을 평소 집밥과 분리해 기록하고 절제하니 절약 효과뿐 아니라 컨디션도 좋아지고 마음도 훨씬 안정되었다. 보통 도시락이나 기호품 비용까지 통틀어 식비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의 카페 비용처럼 자주 돈을 쓰는 데가 있으면 별도의 지출관리 항목으로 두고 관찰하기를 추천한다. 그 소비를 넷째 주의 사치 기간에 하는 정도가 의외로 딱 좋다는 사실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월초는 빈약하게 월말은 사치스럽게 규칙해서 마음에 드는 포인트는 돈을 즐기면서 사용한다는 점이다. 돈을 다 쓰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별로 소비하고 싶지 않은데도 돈을 썼던 일이 분명 많을 것이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낮은 소비를 잘라내어 돈 쓰는 만족도를 올리는 것이 월초는 빈약하게 월말은 사치스럽게의 핵심 포인트다. 또 하나 마음에 드는 포인트는 돈을 쓰지 않은 월초 기간에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도 매일 실감하지만 필요가 없는데도 무심코 돈을 쓸 때가 언제일까? 당장 해야 할 일에서 조금 벗어나 마음을 달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낭비가 늘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월초에는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중순부터 조금씩 쇼핑을 하러 나가거나 차를 마시며 즐기는 시간을 보냈더니 한 달 동안 돈과 시간을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었다. 월 예산을 절약하면서 즐거움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괜찮은 방식이다. 절약, 절제, 저축에 붙는 말은 인내와 자제라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세일 때마다 불필요한 쇼핑을 하거나 점심값은 아껴놓고 편의점에 가서 무심코 디저트를 사는 등 쓸데없는 소비가 정말 많다. 평상시 나는 돈이 줄줄 새어나갈 정도로 소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월초에 돈을 쓰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규칙을 정해보니 저도 모르게 나가는 돈을 자각할 수 있었다. 열심히 번 돈이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개처럼 사라지다니. 이처럼 가벼운 충격을 받으면 충동 구매를 개선하기 쉽다. 자신이 추구하는 소비 방식과 현실은 상당히 동떨어져 있기 마련이다. 가계부나 지출 메모로는 돈을 쓰는 페이스까지 관리하기 어려운데 이 방식은 페이스 조절이 쉽고 유지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저축을 먼저 할 땐 아무래도 평소의 생활 방식까지는 의식하기 어렵다는 지점이 있다. 그럴 때 월초는 빈약하게 월말은 사치스럽게는 생활이 메인이고 저축이 서브의 위치가 된다는 점에서 생활과 돈의 흐름이 원활해지는 비결이다. 저축에 매달려 계속 돈을 쫓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해온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편이 생활의 만족도를 올리는 방법이다. 소비 욕구는 행동으로 굳이 옮기지 않아도 자연스레 머릿속에서 있게 될 때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소비를 참아야 해가 아니라 또 불필요한 소비를 할 뻔했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월초에는 쓰지 않는다. 월말에는 사치를 부린다. 나는 이 방법으로 생활과 지출의 흐름을 크게 개선했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한다. 해본다고 손해날 것도 아니니 시도할 가치는 충분하지 않을까? 소비를 줄이는 도구. 지출 메모. 방법. 돈을 쓰면 그때마다 날짜, 구매한 물건, 금액을 메모한다. 예시. 2월 13일 빵 1,500원. 이렇게 오늘 무엇에 얼마를 썼는지 알면 된다. 요령. 자신의 기억을 믿지 말 것.
쇼핑할 때마다 세세한 금액을 계속 신경 쓰기보다 단순하게 돈 쓰는 날을 줄이면 낭비도 줄어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즉, 돈을 안 쓰는 날을 늘리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록이 필수다. 사람의 기억이란 꽤 불확실해서 오늘은 돈을 쓰지 않았어 라고 생각해도 지출해놓고 까먹을 때가 간혹 있다. 쇼핑은 하지 않았지만 잠깐 휴식차 들른 카페가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시기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돈을 쓴 기억이 머릿속에서 스르르 지워진다. 나는 실제 사실과 기억의 차이를 만들지 않기 위해 돈을 쓸 때마다 지출 메모에 기록해서 사용 금액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돈을 쓰지 않는 날이 한눈에 보이도록 한다. 쇼핑 메모. 방법. 원하는 물건이 생기면 예상 구매 장소와 구매하고 싶은 물품을 메모해 둔다. 예시. 유니클로 양말. 이 정도만 쓰면 된다. 구매 장소를 찾고 있다면 구매하고 싶은 물품만 적는다. 요령. 시간을 두고 반드시 재검토할 것. 쇼핑 메모는 쇼핑하러 가는 횟수를 줄이기 위한 기록이다. 지출 메모와 다른 점은 기록한 후에 계속 재검토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구매 목록을 잊지 않기 위해 하는 메모와 비슷하지만 일단 써놓은 뒤에 시간을 두고 재검토하는 것이 요령이다. 그러면 왜 갖고 싶어졌는지 모르는 물품이 나오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발견되어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목록이 꽤 나온다. 살 필요가 없어진 물건을 메모해서 지워가면 시간을 두고 생각해도 필요하다는 확신이 드는 것들만 남는다. 지출 메모도 쇼핑 메모도 특별히 참신한 도구는 아니지만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것이 없다면 내 생활비는 지금과 상당히 차이가 날 것이다. 돈을 쓰기 전에 머리를 쓴다.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어떤 일을 하는가? 인터넷 검색부터 하는 사람도 있고 일단 집에서 나가는 사람도 있으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음 단계에 바로 돈을 써야 한다면 매월 살림을 꾸리기가 힘들어진다. 예를 들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사러 가는 사람과 가진 것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는 사람은 저축하는 방법도 생활력도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날 것이다. 기분 전환이 필요해 라는 생각이 들 때 우선 수중에 있는 것으로 해결해 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이미 저소비 생활의 출발점에 들어선 것이다. 돈이 없으면 뭐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쓰기 마련이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돈을 별로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낭비가 줄어들지 않을 때는 무언가를 갖고 싶다는 욕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진 돈에 의지해서 생각을 게을리하고 있을 수도 있다. 돈은 편리한 도구인 반면 스스로 생각하거나 연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돈이 해결해 주겠지 라며 게으름을 피우게 만드는 존재다. 갖고 싶어서 소비하거나 필요해서 돈을 쓴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 본인이 게을러서였다거나 기분 전환을 위한 쇼핑인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하면 돈을 쓰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하는 습관이 생긴다. 그러면 저소비 생활을 보내기 위한 기초 체력이 길러진다. 돈을 쓰지 않고 지내는 것은 근력 운동과 같다. 가끔 생각났을 때만 하면 충분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해야 좋은 습관이 생긴다. 오지에 살지 않는 한 요즘 시대를 사는 사람은 대부분 돈을 조금 내면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불편도 해소할 수 있다. 상당히 돈을 쓰기 쉬운 상황에 놓여 있는 셈이다. 어떻게 생각해도 바로 돈을 쓰는 편이 쉽다.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절약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소개하는 방식처럼 돈을 쓰지 않는 방법을 일상에 녹여두면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 영원데이. 영원데이란 말 그대로 돈을 쓰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평범한 하루를 지내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돈을 여기저기 쓰게 된다는 것을 나는 영원데이를 실행해 보고 나서 알았다. 평범한 생활에서는 소비가 당연한 일이지만 이 당연함에 휘둘리면 지출이 증가해 가진 돈이 순식간에 줄어든다. 오늘 하루 정도는 돈을 쓰지 말고 지내자 라고 영원데이를 정하면 낭비가 줄거나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않아 하루가 충실해진다. 가제타미 라디오의 구독자에게도 영원데이에는 밀어놨던 일을 더 잘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영원으로도 하루를 충실하게 보냈어요. 라는 이야기가 자주 들려온다. 나도 비슷하게 실감했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것이 오히려 뭔가를 잃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영원데이를 시도할 때는 앞서 언급한 지출 메모로 매일의 지출액을 가볍게 기록해두는 것이 요령이다. 이번 달은 3번 정도 영원으로 보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애매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막상 실제 영원데이는 하루밖에 없었는데도 착각할 수 있다. 지출 메모가 있으면 월말의 지출을 살펴볼 때도 이번 달은 영원데이가 많았는데 여유롭게 지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 와 같이 실제 현황을 파악하기 쉽고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정말 돈을 쓰고 싶을 때 써야 할 때를 더 확실히 알게 된다. 필요한 곳에 즐겁게 돈을 쓰면 무조건 돈을 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쓰는 행동이 문제라는 배움도 얻는다. 소비, 낭비, 투자의 구분. 지출을 소비, 낭비, 투자로 구분하기 시작하자 돈을 모으기 쉬워졌다. 일반적으로 자주 소개되는 절약 기술에서는 가지고 있는 영수증을 소비, 낭비, 투자로 분류하는데 나는 돈을 쓴 후에 지출을 분류하기보다 돈을 쓰기 전에 그 행동이 소비, 낭비, 투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항상 가볍게 의식해 두려고 한다. 예를 들어 매장에서 구매하려고 집어든 옷을 계산대에 가지고 가기 전에 머릿속으로 이 쇼핑은 소비, 낭비, 투자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라고 순간 멈춰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러면 쓰던 게 다 떨어져서 사려고 하는 소비인지 집에 이미 있는데 더 사려고 하는 낭비인지 확실히 자각할 수 있다. 투자인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이 소비나 낭비다. 이 방식이 익숙해지면 돈을 쓰기 전에도 비슷한 옷을 사서 2-3번 실패했었지 라고 깨닫기도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한 번 구매한 것은 돈으로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구매한 뒤에는 늦는다. 구매 직전이라도 좋으니 소비, 낭비, 투자로 분류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모처럼 구매한 물건을 후회하면서 뒤처리할 일도 없어진다. 돈에는 여러 역할이 있다. 자신이 실행하고자 하는 일이 소비, 낭비, 투자 중 어떤 것이 많은지 객관적으로 살펴보길 바란다. 상상 메모. 상상 메모는 저걸 사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 라며 자신의 머릿속 시뮬레이션을 자세히 기록하고 소비 습관을 다듬어 나가는 방법이다. 옷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사고 싶은 옷이 있으면 어떤 조합이 좋은지 그 외에 옷 입는 방법에는 뭐가 있는지 등을 메모장에 글자나 그림으로 자세히 적는다. 그러면 한 가지 코디로만 입을 수 있고 그것도 한 시즌 정도밖에 못 입을 옷과 같은 진실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를 참는 방법이 아니라 냉정을 되찾는 방법이다. 그래도 사고 싶다면 구매해도 되지만 경험상 그냥 적기만 해도 소비 욕구가 줄어드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절약 기술 중에서도 효과가 높았던 것들만 모았더니 시중에서 소개하는 절약법이나 저축 기술과 비슷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 실천해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받아들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상시 사소한 일이라도 우선 시도하는 자세가 저소비 생활의 요령이다. 의식주를 정리한다.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리지 않는다. 의식주와 물건을 정리한다고 하면 일단 줄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 물건을 버리고 홀가분하게 라는 문구에 마음이 설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줄이기보다 철저히 늘리지 않아야 정리되고 그에 따라 물건도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만 수중에 남는 상태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늘리지 않기 위해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 뭐든 바로 사지 않고 가진 것으로 지내면 된다.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우선은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대신해보고 꼭 필요하다면 구매한다. 잠시라도 일단 멈추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뭐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세상은 편리한 반면 구매하면 구매한 만큼, 늘리면 늘리는 만큼 쓸데없는 것이 늘어날 확률도 높아진다. 그 결과 정리나 지출 관리 압박에 시달리기도 한다.
심한 말 같지만 원하는 물건을 바로 사는 것은 재산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일이다. 물론 이렇게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다는 사실은 잘 안다. 그렇다면 있는 물건으로 생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장에서는 의식주와 물건과의 관계에 대해 내 경험을 공유하겠다. 바로 사지 않는 연습. 불필요한 물건이 없도록 하는 데는 순서가 있다. 효율적인 물건 정리 방법은 대강 이런 순서다. 스텝 1. 새로 들이지 않는다. 스텝 2. 확실히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처분한다. 스텝 3. 사용하는 물건을 조금씩 정리한다. 우선은 새로운 물건을 바로 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버리자라고 팔을 걷어붙이는 일은 다음 단계다. 바로 사들이기 때문에 돈이 줄어들고 물건이 증가하고 정리에 쫓기다가 주머니가 허전해지는 법이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한순간에 쓰지 않은 물건이 된 적이 있지 않은가? 아마 많은 사람이 진짜 필요한 물건을 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별로 필요 없는 물건을 자꾸 사는 함정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사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쇼핑이 점점 더 간단하고 편리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 수중에 돈이 없어도 신용카드나 후보를 이용하면 지불을 미룰 수 있다. 주문하면 거의 당일에 받아볼 수 있고 부재 중이라도 택배함이나 문 앞에 배달해주기 때문에 수령이 곤란한 일도 없다. 잠결에도 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구매 장벽이 낮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나는 평소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 이 버튼만 누르면 내일 바로 도착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불안감이 스치는 순간이 있다.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실제 매장에서도 자택 배송, 포인트 적립 서비스, 쿠폰 배포, 사은품 증정 등 구매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서비스가 앞다투어 우리를 기다린다. 편리한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좋겠지만 바로 사들이는 습관이 있으면 불필요한 물건이 집에 쌓일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갈팡질팡하지 않으려면 지금 가진 물건으로 지내는 습관이 필요하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건널목 앞에서 일단 정지 규칙이다. 건널목을 계산대나 지불행위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물론 갑자기 소비를 안 하겠다고 극단적으로 정하지 말고 우선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바로 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시도해야 한다. 바로 사는 습관에서 있는 물건으로 지내는 습관으로 서서히 옮겨가면 지출도 줄어들고 불필요한 행동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없어진다. 시간과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공부나 취미 등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지출하고 집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사지 않고 생활하는 쾌적함을 실감한다면 지나친 소비의 폐해를 깨닫게 되어 습관이 점점 바뀔 수 있다. 큰 변화는 가성비가 나쁘다. 흥청망청 돈을 쓰다가 물건이 확 늘어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지출 내역을 살피며 내 씀씀이를 되짚어 본 적이 있다. 그러자 몹시 지루한 상황에서 생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소비가 대부분이었다. 정말 필요하다기보다 그저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서 새 옷을 샀다. 이렇듯 뭔가 불만족스럽고 어떻게든 하고 싶다는 꽤 막연한 이유로 돈을 쓴다. 그리고 더 큰 변화를 원해서 돈을 더 쓰고 싶어진다. 돈을 들인 만큼 큰 보상이 돌아온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사실 물건의 위치나 사용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면 이미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 바로 구매하는 것이 습관인 경우 현재 상황을 바꾸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결국 물건을 늘린다. 예를 들어 지금 지내는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을 때 나는 우선 정성을 들여 청소하거나 물건의 배치를 바꿔본다. 이러면 들어가는 돈은 제로다. 하지만 바로 돈을 들여 변화시키려고 하면 지금 있는 물품을 처분하는 비용, 새로운 물품을 구매하는 비용이 필요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게 된다. 커튼이나 쿠션 등을 교체하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진정될지도 모르지만 금세 또 뭔가를 바꾸고 싶은 불만이 솟구친다. 돈을 들일수록 불만이나 불안이 해소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극명한 변화일수록 그 순간의 기분 전환은 되겠지만 생각처럼 오래가지 않고 또 뭔가를 갖고 싶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그러니 큰 변화일수록 큰 돈이 든다고 평상시에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정말로 바라는 것. 바꾸고 싶다는 의욕이 끌어오를 때일수록 아주 냉정해져야 한다. 그렇다면 평소 생활에서 뭔가를 바꾸고 싶을 때는 도대체 언제일까? 내 경험을 되돌아보면 지금 생활이 지루해졌을 때 일이나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때였던 것 같다. 산과 계곡에 비유하자면 계곡의 밑바닥에 떨어졌다는 느낌이 강할 때일수록 뭔가를 바꾸고 싶은 의욕이 절실하게 솟아오른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상당히 성가신 존재다. 언뜻 보기에 변화가 클수록 기쁨도 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말 바라는 바가 실현되어야 만족할 수 있다. 보유한 옷을 싹 다 처분하고 새 옷으로 채워 넣는다고 해도 표면적인 변화는 일어날지언정 진정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때 가진 것으로 생활하자고 냉정함을 찾을 수 있다면 본심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 나는 사실 옷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가라앉은 기분을 회복하고 싶을 뿐이야. 그러면 가지고 있는 옷을 정성스럽게 세탁하거나 코디 조합을 바꿔보는 식으로 기분을 진정시킬 수도 있다. 갖고 있는 물건으로 생활하려면 사실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 필수다. 바꾸고 싶다는 기분은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거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에너지도 되기 때문에 중요한 면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생각하지 않고 쇼핑으로 발산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솟아날 때는 자신의 생각이나 고정관념을 다시 살펴볼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우선은 있는 물건으로 지내면서 서서히 현재 상황과 마주해보자. 나도 하루하루 그런 점들을 유념하면서 지내고 있다. 정보 과잉의 시대. 요즘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받아들인 탓에 생활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느낌이다. 스스로 뭔가를 바꾼다는 의식이 없어도 우리를 둘러싼 상품이나 서비스가 날마다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고 있기에 에스컬레이터처럼 그저 흐름을 타기만 해도 자동으로 과잉 상태가 된다. 그런 흐름에 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내다 보면 정보든 물건이든 과해진다. 혹시 스마트폰에 쇼핑 앱을 설치해 놓고 무심코 열어보지 않는가? 그것만으로도 평소 생활에 엄청난 양의 정보가 들어온다. 오늘의 한정 세일, 새로운 계절 아이템, 예약 구매 시작. 앱이 없었다면 이런 내용을 모른 채 유혹 없이 지냈을 것이다. 필요가 없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결국 구매 버튼을 누른다. 우리의 생활은 이런 일들로 넘쳐나고 있다. 완전히 앱에 휘둘리는 셈이다. 나는 저소비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상황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과잉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뭔가를 받아들이기보다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 이득 상품이나 포인트 2배 타이밍에 신경을 빼앗기는 것도 모두 습관 때문이다. 나도 예전에 몇 퍼센트 할인이라는 글자에 낚여 세일 상품을 살 뻔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상품이 20% 할인된 경우를 보자. 10,000원 상품 20% 할인은 2,000원 이득이다. 아예 구매하지 않으면 8,000원 이득이다. 가진 돈이 줄어들지 않는 쪽이 어디인지는 한눈에 알 수 있다. 하지만 2,000원 남는 것이 더 중요해 보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2,000원 남는 것보다 8,000원을 쓰지 않는 것이 이득이다. 조금 냉정하게 금액을 잠시 떠올려 보기만 해도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일단은 아주 조금씩이라도 과도한 정보나 물건에서 벗어나는 습관을 들여보자. 나는 다음과 같이 실천하고 있다. 쇼핑하러 가는 날짜를 정해둔다. 자주 들여다보는 앱을 삭제한다. 쇼핑 사이트에 신용카드 등록을 해제한다. 모두 사소한 일이지만 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바뀐다. 생활 규모가 과도하게 커지는 이유는 쓸데없는 일을 크게 벌려서가 아니다.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는 아주 사소한 일들이 먼지처럼 쌓여서 그리 된 것이다.
그러므로 단숨에 큰 변화를 노리지 말고 자잘하게 쌓인 먼지를 닦아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생활이 과해졌다는 신호는 바로 괴로움이다. 힘들다는 감각은 그만해도 된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때로는 잘 참아내기보다 떠나는 용기가 필요하다. 괴로움을 참으면 더 많은 것들을 생활에 끌어오게 된다. 마음속 괴로움을 확실히 자각하고 그것을 서서히 없애려고 노력하면 그것만으로도 생활이 심플해져서 무리 없이 정리될 것이다. 항상 사용하는 것을 잘 살핀다. 적은 물건으로 살면서 실감하는 사실은 가진 것이 조금이면 오히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집에 물건이 적으면 이것저것 사고 싶어지리라 생각되지만 나는 반대라고 생각한다. 집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받아들이는데 저항이 없어져 결과적으로 필요 없는 물건까지 점점 들이게 된다. 예를 들어 발에 잘 안 맞지만 저렴해서 구매한 신발이 집에 있다고 하자. 신기 편하도록 보조 아이템을 사려고 마음먹었다. 1,000원 균일가로 판매하는 물품으로 간단히 보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제대로 해결하려면 신발 수선집에 가서 고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물건이 늘어나는 함정이다. 애써 고민한 보람도 없이 그 신발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방치하고 또 새로운 신발을 사는 흐름이 생기면 물건은 점점 늘어난다. 만약 처음부터 발에 맞는 신발을 제대로 골라 구매한다면 보조 아이템을 구매할 필요도 수선집에 갈 필요도 없다. 전체 비용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저렴하지 않아도 발에 맞는 신발을 구매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신발뿐 아니라 처음부터 잘 맞지 않은 물건은 결국 어떻게 고쳐도 딱 맞는 경우가 별로 없다. 가지고 있어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수고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잘 맞지 않는 상품을 선택하는 이유는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또 사소한 실수를 저지르면서 비슷한 실패를 반복한다. 결국 물건은 늘어나고 돈은 줄어든다. 이런 안타까운 상태를 방지하려면 지금까지 겪어온 경험치를 새 물건을 살 때 착실히 반영해야 한다. 물건을 선택하는데 정답은 없고 경험치의 실험만이 있을 뿐이다. 함부로 소지품을 늘리지 않고 쓸데없는 쇼핑도 하지 않으려면 먼저 평소 사용하는 물건의 특징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수다. 무엇을 선택해야 정답인지를 따지기보다 나에게 어떤 기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무엇이 갖춰져 있어야 마음에 드는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를 파악해둔다. 앞서 신발의 예시라면 신기 불편하다는 어떤 점이 신기 불편했는지 명확히 해둔다. 또한 신기 편한 신발은 어떤 부분에서 신기 편했는지 파악해두면 다음부터 나에게 딱 맞는 신발을 고를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브랜드나 금액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실용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 필요한 기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기준에서 고르고 있다. 그리고 물건 각각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만 적정량 사둔다는 것이 철칙이다. 물건을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느 하나로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은 불필요한 물건을 망설임 없이 늘리는 주범이다. 결국 마음에 들고 사용하기 편하려면 같은 상품에 정착해야 하지 않을까? 멋지게 말하자면 소수 정예로 갖춰놓는다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펜, 식기, 자주 입는 옷 등을 떠올려 보자. 여러 종류가 있지만 결국 항상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던가? 수건이나 속옷 등 평소 사용하는 것은 서랍의 가장 위쪽에 있다. 빨래해서 다시 쓰고 또 쓴다. 대부분의 사람은 항상 같은 생활용품을 사용한다. 결과적으로 같은 물건만 사용한다면 그것만 남기면 된다. 그리고 나는 이 총량을 적정량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무엇이 불필요한지 어느 정도가 적정량인지 따지기보다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만 얼마나 남았는지 보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한다. 오늘 읽어본 저소비 생활의 메시지는 돈을 얼마나 아끼느냐보다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비워내며 찾아가는 만족, 덜 쓰며 되찾는 나다운 속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조금 더 여유가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